해볼게요. 14번 뭐 풀었으면 잘 풀었는데 보자마자 약간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xy는 3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무슨 생각 들어요? 완전 제곱식 치환. 내가 뭐 치환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대칭식 생각 들어요? 대칭식이 뭐죠? x랑 y랑 바꿔서 대입해도 똑같이 나오는 식을 보고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하거든요. 얘 대칭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 배웠어요 옛날에. 대칭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배웠냐면 x 플러스 y를 구하고 xy를 구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얘는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또 뒤에서 물어보는 거 있죠. 뒤에서 물어보는 것도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인데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뭐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도 맞네요. 이렇게 제곱 만들고 x, y는 3이라고 놓자고요. 이거 얘기한 거였죠. 그리고 치환은 이제 얘를 갖다가 다른 걸로 치환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y는 뭐라고 치환을 하고 a라고 할까요? x, y는 뭐라고 치환을 한다? b라고 치환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앞으로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3이구나 요게 첫 번째 얘기가 돼요. 그쵸? 이렇게 생긴 얘기가 첫 번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핵심인데 두 번째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대칭식으로 이렇게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값을 구한 다음에 만든 이유가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요. 예,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값과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y값이나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갖는 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해라. 대칭식 문제를 풀 때 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 그럼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접근을 했다라고 치면 거기 문제 맨 위에 읽어봐봐. x랑 y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요? 네, x랑 y가 실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가 실수잖아.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 실근을 갖는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뭘 써야 돼요? 판별식을 써야 되죠. 이게 누구보다는 커야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1번하고 여기에 있는 2번하고 만나가지고 b를 치환하는 게 낫겠죠. b를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고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시면 뭐라고 정리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는 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결론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a가 2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가 돼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유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a-b라고 보입니다. 근데 내가 a값의 범위를 알기 때문에 b를 정리하면 되죠. 그럼 b를 a에 가는 식으로 고쳐서 다시 쓰면 a가 있고요. 마이너스 b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a의 제곱 뭐 마이너스 a 뭐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써주면 똑같고요. 마이너스 3은 원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이거 플러스네요. 야 이거 플러스네. 미안해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플러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꼭지점이 얼마예요? 2분의 1, 4분의 13이죠. 근데 내가 봐야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2는 조금 덜 나겠죠.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4분의 13이 당연히 맞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얘가 최소죠. 얼마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이니까 네, 마이너스 3이라고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은 4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어렵죠? 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해내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식이 있어야 풀어요.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대칭식이 나오면 합과 곱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걔네들을 치환해서 이게 중요해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 범위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게 또 어려운데 범위는 어떻게 구한다? x랑 y가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실근 갖는 범위를 구해서 정리를 해낸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뭐 맞았으면 되게 잘했는데 생각보다 풀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죠? 이해? 그 다음에 15번도 표시를 해놔서요. 15번도 풀게요. 15번은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실수 A, B, C예요. 또 실수인 A하고 B하고 C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이 최소일 때 A, B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C 값이 최소일 때 A, B 값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일단요. A 플러스 B가 있는데 얘가 얼마냐면요 3-C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왜 이렇게 쓰냐면 여기에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는데 얘가 얼마가 되냐면 9-C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쵸? 이렇게 표시가 돼서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얘를 C라는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99 마이너스 C 대신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대입해서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제곱하면 9구요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요. 편의상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B에 더하기 9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서요 얘네들이 서로 지워져요. 그리고 남는 식은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잠깐만요 뭔가 복잡한데 뭔가 복잡해졌다. 그쵸? 잠시만요. 이렇게 풀지 말고요.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요. 다시 합시다. 다시 쓸게요. 문제를 다시 써봅시다. A하고 B하고 C하고 더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이 9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약간 대칭식처럼 푸는 거거든요. 문제를 대칭식처럼 푸는 건데 여기서 A 플러스 B가 3 마이너스 C인 게 나왔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걸 대칭식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9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바꾸냐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AB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얘가 9 마이너스 C제곱이랑 똑같죠? A 플러스 B가 얼마냐면 3 마이너스 C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AB예요. 이게 다시 9 마이너스 C의 제곱이거든? 이게 13번하고 14번하고 15번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C의 플러스 9라고 나오고요. 마이너스 2AB라고 나오는데 얘가 9 마이너스 C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9랑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넘어가면 2 곱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6C가 나오는데 이게 2AB예요. 즉 계속 어떤 작업하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면 지금 C가 최소일 때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럼 여기 A, B를 C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 이렇게 썼는데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와 있고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얘처럼요. x 플러스 그러니까 얘처럼 얘들도 대칭식이란 거야.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똑같잖아. a 플러스 b나 b 플러스 a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칭식이라는 거야. 대칭식이기 때문에 a, b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얘를 통해서 구해내겠다는 거야. c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a, b를 찾았어요. 얼마가 됐냐면 c제곱 마이너스 3c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다시 내가 합이 얼마고 곱이 얼마인 걸 알아냈잖아. a 플러스 b는 다시 쓰면 3 마이너스 c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곱한 거는 c제곱 마이너스 3c다 이렇게 찾아냈으니까 다시 t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c의 t에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3c는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만들면 여기서 t값이 얼마가 돼요? a거나 아니면 t값은 얼마다? b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식이 성립을 하는데 다시 맨 처음으로 가야 돼. 실수 a, b, c에 대해서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랑 b가 실수니까 얘는 다시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판별식을 써야 돼. 그러면 3-c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3c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정리하면 c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c의 플러스 9 마이너스 4 곱하기 c제곱 플러스 12c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c의 제곱 플러스 6 곱하기 c의 플러스 9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얘가 c제곱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뀌면서 c 마이너스 3하고 c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바뀌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수값을 갖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c는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c값이 가질 수 있는 a, b를 실수로 만들 수 있는 c값이 갖는 범위예요. 이해돼요? 앞에 문제랑 똑같죠? 물론 되게 복잡한데 앞에 문제랑 논리는 똑같아. 뭐냐면 a, b를 대칭식으로 보라는 거야. 그러면 a, b를 대칭식으로 a랑 b에 대한 두 개가 다 대칭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를 이용해서 내가 t에 대한 a, b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을 써서 내가 c라는 값이 갖는 범위를 다시 a, b 값이 실수로 갖는 c라는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c가 최소일 때 이렇게 돼 있죠. c가 최소라는 거는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야, 그러면 c가 마이너스일 때 1일 때 a, b를 구해볼래?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로 가야죠. c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니까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t 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 이게 0이에요. 그럼 이게 t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돼서 t는 2라고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랑 b가 중근으로서 2로서 같은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끝났어요. 그래서 a랑 b는 2예요. c가 마이너스 1일 때 a랑 b는 2다. 이렇게 방정식이 풀립니다. 이해돼요? 요것도 어려워요. 근데 요거 만약에 시험에 냈다면 대부분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이런 문제보다 기억해서 풀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 했는지.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쉬운 게 16번인데 16번은 계산이 좀 그지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얘도 한번 풀어봅시다. 중간에 조금 특이한 게 계산이 하나 나와서 얘도 하나 해볼게요. 16번은 일단 이건 되게 쉬워요. 여기까지 해석이 이제 금방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정식은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은 x랑 곱해져 있고요.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k의 x고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k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k이고 플러스 b고요. 얘가 0이에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에 대한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써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k에 대한 뭐가 생긴다? 항등식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얘가 x가 1일 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x에다 1을 넣으면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2a 마이너스 잘못 썼어요. 이렇게 쓸게요. 자, k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의 왜 이러냐 2ak예요. 2ak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은 그냥 써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k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k 플러스 b고 이거 무조건 0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면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2k제곱이랑 플러스 1k제곱 두 개가 있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냥.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을 가야 되는데 1차항을 보면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마이너스 4a가 있고요. 플러스 3a가 있으니까 1-a의 k예요.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시면 상수항 그냥 쭉 쓰면 될 것 같아요. a의 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도 있고요. 얘가 0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고 얘도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a 값이 얼마고요? b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해석이 금방 돼요. 그치? 들었어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야 마이너스 2a 제곱이요? 그러네. 미안해요. 마이너스 2a 제곱 맞아요. 네. 맞아. 뭐야 이게? 그럼 b가 1이에요? b가 1이네. 네, 플러스 1. 됐죠? 고마워. 자, 그래서 b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제 방정식을 다시 써야 되거든요. a가 1이고 b가 1일 때 x는 1이라는 뜻을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정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나 봐봐. 이건 똑같아. 안 바뀌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가 1이니까 2배의 k 플러스 1의 x고 여기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또 1이니까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고요.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뀝니다. 됐죠? 근데 항상 x가 그러니까 이걸 풀면 x가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또는 x가 문제에서 읽어보면 베타라고 써있어요. x가 이제 또 베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베타 값이 가지는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이해돼요? 베타 값이 갖는 범위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구하죠? 베타 값이 갖는 범위를 어떻게 구해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한번 할 수 있을까? 안 되나? 1 넣으면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갑자기 해보고 싶어졌어. 야, 1 넣으면 등식 성립할 거 아니야. 아니 이번에 되는데. 그치? 1을 넣으면 성립할 거니까 조리제법으로 그냥 해보자. 그냥 돼요? 되는데. 겁나 멋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하고 밑에 1 쓰고 위에 그러니까 여기 1 쓰고 그치 이렇게 해도 되겠네.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1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k 플러스 1이고요. 얘 이렇게 돼요. 당연히 돼요. 이건 당연히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확신이 없네요. 자 해보면 마이너스 2k 되네요. 그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k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딱 맞네요. 그치?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타는 누구예요? 베타는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죠. 맞아요? 맞나요?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쵸? 예, 요게 베타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요? 이거 범위 어떻게 구해요? 뭐 구해요? 못 구해요가 어딨어요?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죠? 양면에다가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을 곱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베타의 마이너스 1의 k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요. 베타 마이너스 3의 k가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펜글 아니 1이랑 1 아닐 때고 나눠서 펜글씩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갑자기 지갑을 내보죠. 돈이 있나? 돈을 해결하면 안 돼. 자, 봐봐요. 이거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요? 이거 여기 거기 문제 봐봐. 실수 K라고 나와 있다니까 또. 겁나 멋있어 얘. 또 실수 K래. 이 K값이 실수라고. 그럼 뭔 근을 갖는다? 뭔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또 파벨 쓰면 돼요 그냥. 뭔 맞는 기가 파벨 또 쓰면 돼요. 베타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이게 얼마보다? 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베타 플러스 9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8 곱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4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마이너스 3베타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베타의 플러스 5죠.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정리하면 3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5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3 곱하기 베타고 그 다음에 베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5고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베타 값이 갖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되고요. 누구보다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근이에요. 거기에 있는 실수 K값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17번하고 11-18번이 있는데 얘는 도형 문제거든요. 그냥 활용 문제예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거기에서 길이 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지금 11-17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얘보다 좀 더 큰 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얘보다 좀 더 큰 원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 거리를 쟀더니 3이래요. 3. 네, 저 위까지 갔더니 4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얼마예요? 5죠.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여기에다가 맞춰놓으래요. 맞춰놓은 다음에 문제 읽어볼게요. 자, B랑 C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두 원의 서로 외접하게 원을 그린 다음에 B와 AB의 교점을 P라고 했으니까 여점이 P입니다. 그 다음에 요점은 Q예요. 얘가 B고 얘가 C고 얘는 A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삼각형 APQ가 있는데 그 녀석의 넓이가 최대래요. 그쵸? 자, APQ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니까 요 빨간 놈이에요. 요 빨간 놈. 자, 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뭘 구하래요? 무슨 값을 구하래요? PB의 BP죠. BP라는 성분의 길이를 구하래요. 얘가 뭐예요? 얘가 나시 X예요. 됐죠? 그럼 질문.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 중3이니까 이거 훨씬 잘할 것 같은데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이거 시험 바로 끝났잖아요. 그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만 밑변의 높이를 모를 때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삼각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 알 수 있다 없다? 다 버렸네 삼각비. 5분의 3이 사인 세타. 맞아요. 맞죠. 틀리겠어요 설마? 자, 맞죠. 삼각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성분 길이만 구하면 되네. 이거 얼마예요? 4-x. 구하는 김에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x. 얘는 얼마예요? 3-x. 얘는 3-x.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2고 플러스 x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x라고 하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x와 그 다음에 2 플러스 x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 이거 세타라고 있거든요. 세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인 세타 값이 얼마냐면 5분의 3이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쵸? 자, 이렇게 돼서 자, 얘가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이고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x-4라고 붙이고 얘는 x 플러스 2라고 붙이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똑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0분의 3은 가만히 계시고요.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정리는 그냥 이렇게 해요. 10분의 3 괜히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밖에 크게 내비두고요. 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딱 맞죠? 됐어요 이게? 그러면 bp라는 성분의 길이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9가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죠? 10분의 27이 답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 문제도 풀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성분기기 대충 이제 다 알아요. 이거 아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BP라는 성분의 길이가 최소일 때예요. BQ라는 성분의 길이가 최소일 때 BP의 길이를 구하여라. 예, BP는 똑같이 X네요. 그쵸? UX를 구하는 거고 요 길이가 최소래요. 이건 또 어떻게 풀어? 성분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는 다 뭘로 풀면 돼요? 네? 뭐라 해서 한번 들었어요? 넓이로 구한다고요? 어떻게? 넓이요? 넓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니요?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가 빗변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만들면 어때요? 그럼 다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르면 자, 잘 봐야 돼. 조금 어려우니까 봐봐. 내가 요 삼각형이 이 큰 삼각형하고 닮음인 거 이해돼요?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분의 길이가 있을 건데 그러면 요만큼 성분 길이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3-x에다가 이게 5일 때 얘가 3이니까 이게 5일 때 얘가 3이듯이 얘가 5일 때 얘가 3이니까 5분의 3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요 길이가 나와. 됐니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가로라고 할게요. 가로의 성분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게 전체가 3이거든요. 3에서 빼기 5분의 3에 3-x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3-5분의 9 플러스 5분의 3x니까 얘가 5분의 15니까 15에서 9를 빼면 6이죠. 5분의 6 플러스 5분의 3의 x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옵니다. 이게 가로예요. 알겠죠? 피타고라스 쓸 거예요. 가로. 그 다음에 이거 세로라고 합시다. 세로. 그러면 세로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이 녀석은 아까 구한 거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3-x의 전체 5분의 4에 해당하는 길이죠. 됐죠? 그래서 세로는 얼마가 될 거냐면 세로는 3-x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길이가 요 전체인데 여기에서 x만큼 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x를 뺍시다. 그러면 정리하시면 5분의 4, 3,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9x예요. 그쵸? 예, 이렇게 처리가 돼요.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니까 이거 좀 지저분한 건 처리해 버립시다. 얘가 5분의 3이라고 묶어내면 x 플러스 2라고 처리가 돼요. 됐어요, 이해? 그 다음에 얘도요,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있고요. 3만 처리합시다. 그러면 얘가 3x-4가 돼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보세요. P에서부터 Q까지의 성분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일단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가로의 제곱이니까 25분의 9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플러스 이 녀석도 제곱하니까 25분의 9의 그 다음에 3x-4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러면 25분의 9라고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고 9 곱하기 x의 제곱 4, 3, 12, 24의 x에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 돼요. 정리하면 25분의 9에다가 그냥 계산이에요 이거. 10x의 제곱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더하기 20이고 10을 밖으로 빼냅시다. 10을 밖으로 빼내면 5 하나 약분이 되고 18이 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5분의 18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게? 예, 다 풀었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성분 PQ의 길이가 최소라고 그랬으니까 PQ를 제곱한 것도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언제 최소냐면 BP라는 성분의 길이가 1일 때 최소값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5분의 18이 나오거든. 5분의 18이 나오는데 진짜 PQ의 성분의 길이는 이건 제곱한 값이었으니까 루트 씌워야지 답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3루트 10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최소값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계산을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 답은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별거 아니야. 다 아는 걸로 푼다고. 근데 다만 그 성분의 길이를 교묘하게 계속 이렇게 다 잘라서 닮은비랑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목적이었죠 처음에. 피타고라스를 가기 위해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했던 식들을 잘 봐야 된다고. 알겠죠? 뭐 계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넘어가도 돼요? 어렵나요 이거? 좀? 뭔가 그림만 나오면 어려워 보여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지 앞에 풀었던 문제 세 문제가 더 어려워요. 논리적으로는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려운데 얘가 계산이 뭔가 좀 도형을 이용해서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야. 하나 더 해봅시다. 마지막 이거 하면 드디어 연습 문제가 오늘 끝나네요. 뭔가 이렇게 결석이 생기면 루즈해져. 자 하나 더 해봅시다. 11-18번. 이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림이 없어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 도형 문제인데 그림을 안 주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근데 해봅시다. 보세요. 자, 문제에서는요,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A, B, B에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자,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 이렇게 P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이렇게 P가 있고요. 선분 BP니까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의 중점을 잡으면 Q래요. 여기가 Q입니다. 자, 중점을 잡으면 Q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니까 C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A는 이렇게 있고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P랑 Q에서 각각 변 BC와 평행한 선을 그려서 AC하고 만나는 점을 S랑 R이라고 하래요. 간단하네요. 이렇게 만들면 얘가 S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얘가 R이에요.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네들도 평행선이기 때문에 살문에서 나오는 규칙처럼 또 중점입니다. R도 C와 S의 중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BC의 넓이가 24일 PQRS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하래요. 그리고 그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래요. 됐죠? 얼마일까요? 10은 아니지. 10은 아니지 않냐? 야, 인간도 10은 아니냐? 야, 10은 왜 아니야? 이거 반띵해도 10이라고 거죠? 야, 이게 반띵해도 1대 2인데 그럼 넓이는 1대 4잖아. 그렇잖아.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그쵸? 그럼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6? 6. 근데 6이면 사각형도 아니잖아. 그치?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잖아, 그건. 그러니까 또 말은 안 맞아. 그쵸? 모르겠네요. 포기할 수도 없고. 자,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야 되는 거 같냐면요. 이게 정말 나쁜 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숫자를.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ABC 넓이만 삼각형. ABC의 넓이만 얼마라고 주냐면 24나 이렇게 준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A라고 봅시다.
여기는 성분에 있는 뭐 x라고 봅시다. 답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보기 편할 거야. 자, 반대로일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 자, 아무튼 문자 2개 놓으면 돼. 자, 이렇게 문자를 2개를 놓읍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분의 기가 얼마예요? 얼마죠? a 마이너스 x를 얼마로 자른 거예요? 2로 자른 거죠. a에서 x를 빼내고 중점이니까 반띵 하면 되죠. 이해되죠?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가 2분의 a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자,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갑자기 이건 왜 구하냐면 어차피 닮은 비니까 여기서부터 다 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세 개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돼요? x만큼을 더 더하면 되니까 2분의 a 플러스 x가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 거기서 작은 거 빼요. 그쵸?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면 되죠. 나는 삼각형 AQR에서 누굴 빼면 되냐면 삼각형 APS를 빼면 되는 거 맞죠? 하나씩 구하러 갑시다. 삼각형 AQR의 넓이를 구하러 갈게요. 닮은 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랑 해야 되는 거냐면 큰 삼각형의 넓이가 24인 걸 아니까 항상 큰 삼각형이랑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대 얘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얼마 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x 대 a가 되는 거야. 이건 뭐야? 닮은 비지. 근데 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넓이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갖다 뭘 해야? 제곱을 해야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이거에 해당하는 애가 삼각형 AQR이니까 삼각형 AQR이 되고 그 다음에 대 여기는 24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삼각형 AQR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A제곱분의 얘가 4가 분모에 있으니까 6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X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삼각형 AQR의 넓이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 APS의 넓이도 구하러 가볼게요. 삼각형 APS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 대 얘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럼 걔네들의 비율은 x 대 a가 되는 거 맞죠? 근데 닮은 비고 이거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제곱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a p s 대 누가 되는 거냐면 24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삼각형 a p s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a 제곱분의 24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사각형 PQRS는 어쨌든 A 제곱분의 6 곱하기 A 플러스 X 전체 제곱에서 누굴 빼면 되냐면 A 제곱분의 24X의 제곱을 빼면 답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정리를 이렇게 할게요. A의 제곱하고 6하고 빼냅시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남냐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a의 x 더하기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남냐면 6을 빼냈으니까 4 곱하기 x의 제곱이다 요만큼이 남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a의 제곱분의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ax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남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낼게요. 그럼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을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638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3을 끄집어냈으니까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3을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a의 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고 싶은 게 목표니까 여기는 3분의 a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얘가 괜히 더해졌으니까 빼기 9분의 a 제곱을 바로 쓸게요. 9분의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겠네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내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요.
마이너스 3을 끄집어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을 끄집어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얘가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18이 되고요. 얘는요. x 마이너스 3분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9분의 4 a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얘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x라는 값을 얼마로 설정했을 때 3분의 a로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a라는 값을 3분의 a로 설정을 했을 때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둘이 서로 곱한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간 것부터 아니라 둘이 서로 곱한 값이 최대값이 되니까 a 제곱분의 18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4a의 제곱이다.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최대값이 돼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4의 8이 되죠. 이게 최대예요. 됐죠? 신기하네요. a가 3분의 a일 때래요. a가 x가 3분의 a일 때래요. 그러니까 3등분 했을 때가 최대라는 얘기네. 신기하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다릅니다. 아까 3등분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닌가? 네. 자, 아무튼 그래서 넓이가 8이에요. 재밌네요. 됐죠? 끝. 여러분 이제 다 풀었어요. 예, 되게 열심히 푼 것 같아요, 정말. 그치? 열심히 풀긴 했는데 나만 열심히 푼 것 같아요. 또 내 수학 실력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까지 찾아왔어요.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3차, 4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우리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쵸? 어디까지 열심히 했죠, 우리? 내가 기억이 맞으면 12-6번까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각에서의 관계가 잠깐 나와요.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해가지고 우리가 연습 문제 하나를 벌었잖아요. 그쵸? 오늘 연습 문제 해야 되니까 네, 근각에서의 관계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냅시다. 자, 책에 뭐라고 나왔어요? 근각계수의 관계죠? 그치? 난 맨날 Y라고 써요. 근각계수의 관계. 이게 맞죠? 표현이. 근과 계수의 관계. 됐죠? 이건데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일 건데 이 녀석의 근이 정해졌을 때 알파나 뭐 베타나 x값이 감마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이 근하고 여기 있는 ABCD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이 가능해요. 이제 x-알파, x-베타, x- 감마는 이렇게 작성이 가능해요. 작성이 가능하고요. 이거 전개식 풀 줄 아니까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의 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의 x가 되고 마이너스로 다시 붙고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 a로 묶어서 위에 것도 정리를 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의 x 더하기 a분의 d가 나오고요. 얘가 0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생긴 방정식이니까 a는 무시하고 여기만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중심으로 쓰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랑 같은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a분의 c다. 이렇게 생긴 거랑 서로 같은 값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도
알파 베타 감마를 중심으로 쓰면 얘가 뭐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바뀌면서 답이 나옵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죠? 요 얘기예요. 이게 끝이고요. 예, 문제 뭐 많이 있는데 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 다 설명 예,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뒤에 있는 문제들 예, 풀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12-7번에 모든 책에 다 나오는데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재밌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자,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아요.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더하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알파랑 베타랑 더한 값은 2에서 감마를 뺀 값이고 베타랑 감마랑 더한 건 2에서 알파를 뺀 값이고 감마랑 알파랑 더한 값은 2에서 베타를 뺀 값이에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전개한다도 물어봤는데 그 전에 얘가요 어떻게 생긴 방정식이죠?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처럼 이 말고 요 위에 것처럼 쓰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그럼 얘랑 비교해봐.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한 거야? 2를 대입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면 2에서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 혹은 시계값을 구하라고 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해서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플러스 6 계산하면 끝이에요. 마이너스 8이요. 예, 이해돼요? 물론 이거를 싹 다 정리해가지고 근각계산대로 표현해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바라보는 게 좋다. 거기서 풀이로 이렇게 안 해놨는데 아 해놨네요. 예, 밑에 노트에 보면 해놨어요. 예, 내가 혼자 설명을 해줘도 여기 다 써있어. 아무튼 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알파 베타 제곱 예 베타 감마 제곱 요거 한 번은 혹시 몰라서 높아지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베타 감마 전체의 제곱 감마 알파 전체의 제곱 여기까지 항상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구현이 안 되면 큰일 나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전체 제곱이고요. 됐죠? 마이너스 2배의 얘네 둘이 곱하는 값이죠.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죠. 베타가 2개 들어갔죠.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감마가 2개 들어갔죠. 감마 알파 알파 베타니까 알파가 2개 들어가죠. 다 식이 알파 베타 감마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식이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한 번씩 더 곱해져 있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그냥 끝입니다. 알겠죠?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보고 그 다음 이거 또 단골 손님이죠.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감마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쓰고 마지막에 얼마?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자 요거 이제 눈에 있죠? 눈에 있고 손으로도 익었죠? 그치? 그래서 예 저거는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게 12-7번 문제고 예 그 다음 문제들 쭉 나와 있는데 근각 계산의 관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해보시고요. 연습 문제 20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푸는 거 숙제라고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푸는 거 딴 거 없어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푸는 거 숙제라고 하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봅시다. 알겠죠? 목요일 날 만납시다. 예.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흐트러지지 마시고 알겠죠? 오늘 집 와서 뭐해요 이제? 나 홀로 집에 가요? 아, 사실 나 홀로 집에 이제.